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오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국회 앞마당에 나와서 국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검수완박법 이 문제와 지금 실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여야 간에 합의가 있었던 그 검수완박 합의문을 제가 들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먼저 보면 1번이 이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민주당 아니죠. 그리고 이제 공직자 범죄나 선거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하도록 폐지한다,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별건 수사를 금지한다, 그리고 한국형 FBI 등을 설치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이번 그 검찰 개혁 법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법안을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거 아마 언론에도 일부 공개된 내용인데, 국회의장이 중재를 했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 의원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이 직접 서명을 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제 이 내용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처음에 이게 뭔가 하다가 이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공개되고 하면서 이거 정치적으로 야합했다, 이런 비판이 나오자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언급을 했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열려서 재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아침 내용을 보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검수완박 재논의를 하겠다 결론을 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뭐 최고의 결정을 보고 이 내용을 전해 들은 것 같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그 비상대책위원장이죠.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면 즉시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서 여야 간의 경색 국면이 바로 이제 드러날 것 같습니다. 대치 국면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 검수완박법의 문제점들을 보면요, 공직자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청와대 울산시장 개입 의혹 사건이 있잖아요.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이 있잖아요. 산업부 블랙리스트 조작 의혹 사건이 있죠. 이걸 검찰이 직접 수사 못한다는 겁니다. 즉 문재인 정부 동안 벌어졌던 어떤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 못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 5년에 강력하게 비판했던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아주 그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당이 되었다고, 이제 여당이 됩니다. 이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대통령 취임식이 여기서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취임식 준비가 한창인데요. 여당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 너무 한가해진 것 아닌가, 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아직 여당은 되지 않았지만, 이 합의문을 보면 한국형 FBI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형 FBI가 설치가 되면 이제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은 민주당 안대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주더라도 한국형 FBI에 힘을 실어서 뭔가 해볼 작정이었는지, 하지만 이건 너무 한가하고 안일한 대응이 아니었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 철험회 소속 당내 강경파라고 하는데, 그 철험회 소속으로 이수진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인데요. 이 이수진 의원은 또 이렇게도 분석을 해요. 재미난 분석입니다.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받은 것은 전략적인 계산이 아니냐.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민주당의 이 당론을 처리를 막고 윤석열 정부 취임 후에 충분히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네, 재밌는 분석이네요. 지금 이 검수완박법의 처리 과정을 놓고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왜 국민의 선택을 받았느냐, 여기에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 해야 할 3가지 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첫 번째가 촛불 적폐 청산이고요. 두 번째가 87 체제 종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정치개혁, 이렇게 보는 거죠. 첫 번째 그 촛불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의 울산시장 개입 의혹 사건이라든지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이라든지 또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라든지 이런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벌어졌던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이른바 촛불혁명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표현하시지만 촛불혁명 세력이 개입된 어떤 정황들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개인적인 이해관계도 쟁취를 하고 혹자는 이걸 수익률 경진 대회라고도 뭐 지적을 합니다. 비아냥하는 거죠. 자, 이런 어떤 촛불 적폐 청산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로 선택받은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검수완박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이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기획한 대로 상당수 합의를 해준 것은 이 촛불 적폐 청산을 게을리하겠다, 또는 심지어 좀 나가면 촛불 적폐를 어떤 협치나 또는 뭐 용서와 화해라는 어떤 명분으로 정치 관련 수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오해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본인이 어떻게, 왜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뒤늦게나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거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어떤 의중을 전달했기 때문에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도 이걸 재논의를 해야 된다는 이제 결론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가령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는 87 체제 종원. 뭐 87 체제 종원이라면 87년 체제에서 만들어진 개헌안, 헌법의 어떤 개헌안이나 청와대에 집중된 과도한 권력, 이걸 좀 해체 또는 분산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아젠다고요. 정치개혁이라면 이번 이제 다가오는 지방선거나 차기 있을 총선, 그 다음 선거에서 어떤 그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우리나라 정치를 좀 바꿔줘야 한다, 이런 거죠. 자, 이런 세 가지 어떤 과제들이 윤석열 새 정부에 있는 것이죠. 이제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 검수완박법은 제가 말씀드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은 첫 번째 이유, 촛불 적폐를 좀 청산하고 정리해 달라는 국민들의 선택을 좀 외면하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열받고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재논의, 재협상을 한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협상이 어떤 진전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반대 여론 잘 수렴을 해서 여야 간의 협상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검수완박법은 국민들을 위한 법이어야 됩니다. 정치인, 특정 정치인 또는 비리 정치인들의 어떤 자기에 대한 어떤 수사, 어떤 그런 걸 피해 나가기 위한 야합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이영풍 TV였습니다.